ODA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련돼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ODA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이슈들을 좀 녹여내고 우리 사업 속에 포함시킬 건가, 또 어떤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게 기후워싱이라고도 하고 그린워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주요하게 ODA와 관련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리우 마크라는 게 있죠. 이게 기후 대응을 위한 사업이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만든 게 92년에 유엔 환경개발회의 때 리우 협약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반영을 해서 ODA 사업들을 구분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ODA 사업들은 CRS라고 그래가지고 공유국 보고 체계라는 이런 통계 관리 시스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떤 분야의 사업이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CRS 코드라는 거를 부여해서 하고 있는데, ODA 다 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다 그러면 교육연구는 앞에 코드가 1이고 뒤에 이제 기능에 해당되는 8이 여러 세 분야에 따라서 이런 코드가 부여되는데, 마킹이라고도 하죠. 코드라고도 하고. 리우 마커라고 해서 이렇게 CRS에 보고를 할 때 이게 기후변화 관련된 사업이냐 아니냐 구분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5가지 환경 관련된 마커가 이제 92년에 도입됐는데, 이 중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게 2개가 있는 거죠. 기후변화 완화하고 그 적응이 있고,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고, 그다음에 사막화 방지 협약이 있고, 이 4가지를 리우 마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ODA 사업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후 렌즈 가지고 1차적으로 스크리닝하는 이런 체계가 이제 리우 마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우 마커는 아까 우리 통계 얘기할 때 프린시플이냐 시그니피컨트냐 아니면 관계가 없느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점수를 부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차적인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빠지면 사업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2점을 주는 거고, 그게 빠지더라도 사업은 이제 구성은 되지만 주요한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시그니피컨트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일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커를 그렇게 부여하는데, 리우 마커 중에 생물 다양성, 사막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마커들 간에 이제 중복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체 계산을 할 때 이 중복되는 범을 따로 이제 떼줘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을 구분하는 한 방법이 이제 리우 마커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OECD 통계 사이트 여기 들어가면은 이런 마커에 따라 가지고 여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을 우리가 엑셀로 내려받아서 자체적으로 통계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중요한 성과 지표로 따지는데, 요즘 기후 렌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 도입된 거는 이제 2000년도 초반에 OECD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카나다에서 그 기후렌즈로 해서 그 개별 사업들에 대한 실제 기후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는 이런 방법론들을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 사업들을 따질 때, 사업 내용이나 효과를 따질 때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기후변화 관점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피해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그 적응 측면에서 이 2가지인데, 이걸 좀 정량적으로 가능하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기후렌즈가 무슨 리우 마크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최근에는 탄소인지 예산 이런 이름으로 지자체의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최근에는 그린 텍소노미라고 그래가지고 투자자들 아니면 국제협력 사업에서 녹색 사업과 녹색이 아닌 사업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이제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 따지면 이제 녹색하고 적색이 있듯이 이렇게 구분해서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앞으로는 그 사업의 성패를 하는 중요한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논란이 됐던 게 원전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이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건 각국의 이해관계가 좀 관계가 돼 있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을 포함시키자고 하고 있고, 다른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은 좀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K 텍소노미라고 그래가지고 한국형 텍소노미를 1차안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툴이나 장치들이 개별 사업들 ODA에 점차 도입되고 있다. 특히 코비드 이후 기후변화 ODA가 이런 흐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